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드린 대로 가정법의 총정리이자 여러분들과 리뷰, 테스트를 한번 해볼 차례인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가정법 엄청 열심히 설명하게 될 저는 외국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사실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게시판을 보니까 우리 이제 201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난 친구들 중에 재수를 결심한 친구들이 꽤 되나 보더라고요. 물론 2014학년도 외국어 영역 B형이 워낙 어려운 편이었고 또 이제 2015학년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은 다시 A형, B형 구분 없이 예년의 모습, 평년의 모습대로 돌아오다 보니 우리 이제 혼돈의 입시에 있었던 2014학년도 학생들 중에 재수를 결심하겠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은 현장 강의 학생들에게 하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대략 70만 명입니다. 올해 숫자는 아직 70만 명이 안 되고 6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중에 재학생들의 숫자가 한 40여만 명 되고요. 나머지 2배가 넘는 한 26만 명 혹은 많으면 30만 명에 이르는 것이 재수, 삼수, N수를 결심하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입니다. 많은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물론 그건 과학 시간에나 쓰는 얘기인데요. 어떤 예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우리의 삶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 다 똑같은 10번의 성공의 기회와 10번의 실패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80이 됐든 90이 됐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를 산다고 하면 똑같은 10번의 성공의 기회와 똑같은 10번의 실패가 주어지는데 누구에게는 그 성공의 기회가 조금 일찍 올 수도 있었고요. 누구에게는 그 실패의 기회가 더 일찍 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있는 저 로즐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제가 뭐 갑자기 명성을 얻어서 하루아침에 무슨 스타 강사가 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여강사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저 역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었고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고요. 그것들을 지혜롭게 넘기고 슬기롭게 헤치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왔었겠죠.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특히나 재수생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인생의 처음 수능이라고 하는 난관에서 실패해 본 것뿐입니다. 그 실패가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진 않습니다. 남들보다 실패가 그냥 한 번 더 일찍 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인생을 살 때 먼저 성공한 친구들보다요. 먼저 대학을 간 친구들보다요. 실패할 확률이 더 적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이 재수생 친구들 외에 대학 간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는 한 번의 성공의 기회를 먼저 썼겠죠.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보다 성공의 기회를 쓸 수 있는 게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내가 남보다 못하다. 내가 남보다 좀 우울하다. 왜 내가 하필이면 재수생이 되어서 내가 왜 하필이면 2015학년도 수험생이 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내 주인공은 일단 나고 그리고 나에게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실패의 기회, 성공의 기회가 있다. 근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실패를 경험할 수도 혹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걸 어떻게 어려울 때마다 혹은 긍정적일 때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또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쉽게 좌절하고 쉽게 혼돈하시고 쉽게 힘들어하시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법 총정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뷰 테스트를 할 거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수생 친구들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의 여러분 같은 수험생은, 여러분 같은 N수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지막까지 힘내서요. 열심히 가정법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가정법 가기 전에 늘 언제나 그랬듯 복습은 한번 해야죠. 그러나 먼저 학습 목표가 뭐냐면 가정법 총정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가정법에 해당하는 복습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염두하시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배웠던 카테고리 중에 형식, 태, 뭐 너무 많이 얘기했죠. 형용사, 부사, 수동태, 아니면 뭐 보어 자리, 기타 등등 많이 얘기했는데 오형식, 또 오랜만에 오형식에 해당하는 주의사항 몇 가지 한번 써볼까요? 오형식은 일단 지각동사, 사역동사에 해당하는 구문들도 있었습니다. 지각이나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각동사 다음에는 ing도 올 수 있었고요. pp도 올 수도 있었습니다.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냐, 혹은 능동 진행이냐, 혹은 능동 수동이냐, 아니 수동이냐에 따라서 능동이냐 동사 원형, 능동 진행이냐 ing, 수동이냐 pp로 변형될 수 있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사역도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이 목적어 자리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도 쓸 수도 있고요. 갯동사는 제가 투부정사도 쓴다고 했고요.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또 pp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가정법이 끝나고 나면 제가 태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 지각이나 사역동사도 목적어가 존재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타동사니까 마찬가지로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가 전환이 가능하겠네요. 우리는 다음에 이제 태를 배우게 될 때 지각이나 사역동사의 수동태도 또 한번 배우게 될 거라 제가 한번 간략하게 복습편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거였고요. 얘 말고 우리 오형식에서 중요해야 될 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동사들 묶음이 있었어. 원래 투부정사 쓸 수 있어.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에 명사만 오면 되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면 쓸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동사들은 예를 들면 그 동사들이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같은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 없대. 그래서 진짜 쓰고 싶으면 제가 가목적어 이 쓰고 투부정사 진목적어는 뒤로 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는 또 어디서 등장할 거냐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던 부정사, 투부정사 편에서 진목적어, 진주어 뭐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등장할 거라 상기시켰고요. 이거 말고 오형식에서 목적 보어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동사들도 있었습니다. A자 들어가는 거 3개 있었는데 ask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서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미리 배워놨지만 우리는 또 어디서도 배울 거냐면요. 목적어에서 ing만 쓰는 뭐 enjoy ing만 쓰는 것도 있잖아요. 또 어떤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써야 되는 동사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편, 동명사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영어의 어법이라고 하는 건 요거 하나만 안다고 해서 될 거 아니고요. 그건 또 엮이고요. 이건 다시 태편으로 갈 거고요. 이건 다시 투부정사 편으로 갈 거고요. 뭐 동명사 편으로 갈 거고요. 모두 다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OT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분리해서 할 수 없다. 엉켜져 있는 실타래가 있다면 풀어서 연결고리 다 만들어 갖고 갈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사 관용어구 편 생략하고요. 가정법 가겠습니다. 가정법은 오늘 이 시간이 가정법 총정리 편이니까 시간을 좀 많이 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렸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한다. 이걸 갖고 혼합가정이니 이걸 갖고 도치가정이니 이걸 갖고 대용어꾼이 다 만들었던 거죠. 가정법 과거는 어떨 때 쓰는 시제였습니까? 저 안 쓰려고요. 현재 사실, 반대 가정,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 사실, 반대 가정, 오케이? 각각 현재 사실, 반대 가정, 반대, 과거 사실, 반대 가정 이걸 나타내고 있었고 포메이션 좀 저한테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가정법 과거, 일관성 있게 과거로 갖고 가면 됐어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괜찮니?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의 have pp. 괜찮죠? 이게 원래 기본적인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시제로 if절, 주절 순서 바뀌는 건 괜찮다. 그러나 과거면 과거, 대과거면 대과거처럼 일관성 있게 써줘야지 혼합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혼합가정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혼합가정은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와 완료가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가 혼합되어 있는 걸 혼합가정이라고 했고 우리 수험생들이 보면 사실은 눈에 보이기 쉽다고 했어요.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과거, 어제 그랬다면 오늘 이랬을 텐데 작년에 이랬다면 올해 이랬을 텐데 라고를 제시해주는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있어서 아마 시험 문제 풀기에는 그닥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가정법이라고 하면 뭐 if라도 있어줘야 우리가 이게 나에게 가정법을 묻는구나 할 텐데 이게 if가 생략되어서 아무것도 묻는지 모르면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정법 생략되면 컴마가 있을 것이고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제시했죠. 조동사가 있을 것이고 아마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주어 동사가 도치됐다고 도치구문을 묻는 게 아니라 컴마가 있고 조동사 있고 주어 동사 도치됐네? 나한테 가정법 시제 묻는 거구나. 그래서 if 복원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시제가 각각 맞게 써졌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했던 게 도치 가정이었고요. 그 다음 if 대용어구 if 대신에 쓰는 거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뭐뭐인 것처럼 with 만약 뭐뭐라면 without 만약 뭐뭐가 없었더라면 뭐 but for 만약 뭐뭐가 없었더라면 아니면 were it not for 만약 뭐뭐가 없었더라면 뭐 이런 거 다 if 대용어구. 그런데 각각과 이런 대용어구 중에 가정법과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둘 다 쓸 수 있다. 어떨 때 쓰냐? 나한테 묻지 말라 했어요. 설명 다 했으니까요. 이게 현재 사실 반대냐? 과거 사실 반대냐를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했죠. 이 외에 저번 시간엔 제가 모두 설명해 줬냐면 얘들아 영어에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거 시험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에서는 한 3가지 나와. 그 중에 하나가 it is time that 가정법 과거 같은 구문이고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우리가 앞에서 되게 많이 배웠던 시제 일치, 불일치의 should 동사 원형이고 또 하나는 P9 감점,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면 그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 라고 하는 교재 내용을 통합해서 제가 설명했던 관용적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머리에 다 있는 거 맞아요? 일단 우리가 오늘 할 게 문제풀이거든요. 문제를 풀려면 개념은 일단 있어야지. 개념 잘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필기 내려놓으시고요. 이런 건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서 혹은 저랑 같이 PPT 보시면서 하나씩 둘씩 동시에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은 교재 94페이지 리뷰 테스트 1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괄호 안에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치세요 했어요. If you take the train, you will get there quicker. 만약에 네가 기차를 탄다면 너는 더 빨리 도착할 텐데 지금 보니까 예시제를 봐야지. 얘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는 조동사 현재 동사 원형 썼네. 그럼 우리한테 현재 동사 쓰라는 소리네. If you take the train, you will get there quicker. 우리는 가정법 현재라고 배웠습니다. 단순 미래 가정. 근데 실제 말하자면 조건부사절 취급한다 했던 가정법 현재 같은 시대다. 조건부사절 취급하는. 괜찮아요? 2번 가겠습니다. If you take the train, you'd save the time. 요번엔 여길 보니까요.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 쓰래요.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 쓰라는 소리 같은데요. 요건 지울게요. 실제 현재 문법에서는 가정법 현재라고 잘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앞에가 조동사 과거 썼으면 앞에도 지금 과거 동사 쓰라는 소리네. If you took the train. 의미는 달라요. 단순 미래에 네가 조금 빨리 타면 지금 네가 기차 타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거야고 2번은 네가 현재 기차를 타면 좀 빨랐었을 텐데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을 나타내고 있었던 가정법 과거고요. 괜찮죠? 3번 갑니다. She would have gone to the university if she had opportunity 했어요. 여기에 제가 컴마를 찍어주면 좋겠죠. 없어도 틀린 비문 아니고요. 이 부절 주절 순서 바뀌는 건 상관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럼 얘 보니까 지금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법 과거 완료 쓰라네요. 그러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had the opportunity 이러면 되겠네. 괜찮아요? 선생님 이것도 혼합가정 아니에요? 아니요. 시간의 힌트 부사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는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순차적으로 잘 나온 문장이네요.
4번 갑니다. If I be you, I would apply for the job.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 그 직업에 apply for, 지원할 텐데. 똑같네.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 과거의 동사원이야. 가정법 과거네. If I was you.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가정법에서는 was보단 항상 were를 쓰는 게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if I were you 라고 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얘 지금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죠. 내가 너가 될 확률이 있니? 말이 안 돼. 단순 미래에 내가 네가 된다면 내가 직업에 지원할 텐데 말 안 되지. 그러니까 현재 사실 반대. 난 네가 아닌데. 그래서 지원할 수 없는데 내가 너라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을 나타냈던 가정법 과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페이지 넘기셔서 한번 5번부터 또 한번 가볼게요. They may be angry if I had not visited them. 그들은 아마 화가 났을 거다. 내가 그들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컴마 없어도 비문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술 주절 순서는 바뀌어 있고요. 그럼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썼네. had pp니까 가정법 뭔 시제? 과거 완료 시제 썼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앞에도 그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They might have been angry if I had not visited them.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If you had worked harder, you can get rid of your debt. 만약에 네가 열심히 일했었더라면 너는 아마 그 빚들을 모두 다 get rid of, 제거하다, 청산할 수 있었을 텐데.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너무 쉽잖아 지금. 1번은. 1번에 해당하는 건 너무 쉽잖아.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어머 정말 어렵네요 이러시면요. 가정법 못 맞춰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 시제에 맞춰가는 거죠.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If you had worked harder, you could have gotten rid of your debts. 하시면 되겠네요. 자, 7번 가시겠습니다. I'm sure you will enjoy the film. If you see it 했네. 나는 확실한다. 너가 그 영화를 즐길 거라고. 네가 그것을 본다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 썼네. 가정법 현재처럼 쓰라네. 그럼 주어 다음에 조동사 현재 동사 원형 써야겠네. will에 현재형은 will인데 따라서 will enjoy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되셨어요? 번외의 얘긴데 우리 친구들 이것 좀 발음 좀 해볼래요? 이건 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정법과 상관없는 필름 그러진 않겠죠. 좀 배웠으니까. 그때 또 필름 그러진 않겠죠. 요즘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파닉스 교육들을 많이 받아서 피, 프 이런 정도의 발음은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실제 필름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feel, L 발음 다 썼는데 름 하면서 L 발음 또 넣는 거죠. 아니요. 지금 스펠링에 L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film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필름이라는 발음은 없는 거죠. film. 이것 말고 대한민국에 한 10이면 10중 8구 다 틀리는 발음이요. 이것 좀 읽어보실래요? 오, 잉글리시인데. 그러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멋들어지게 읽어보실래요? 뭐 English 또 이러지 않겠지? 애기 친구들이 발음이 거의 다 틀려요. ENG 발음을 다 썼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English 하면서 G를 또 넣어요. English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English 이 발음 나요. 그 English 이거예요. 근데 빨리 하다 보니 English 하다 보니까 English처럼 들릴 뿐이지 실제 G 발음은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꾸 넣는 거죠. 제가 항상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외국어영역의 로즐리 선생님입니다 하니까요. 좀 이렇게 로즐리 쳐보면요. 뭐 패러디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제 이름을 발음하는 게 되게 웃긴가 봐요. 아니요 로즈 할 땐 어떻게 설명하지? 로즈 할 땐 혀가 아무 데도 붙지 않아요. rose.
그리고 즈 할 때 발음이 그 동물을 할 즈 발음 나야 돼요. 그러니까 로 아니고요. 로 하면 내가 뭐 잃어버린 리니? 그렇지는 않잖아. 근데 로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즈리 붙이니까 로즈리 자연스러운 발음인데 우리 친구들이 듣기엔 너무 버터 발음 같아서 별로였나 봐. 어쨌든 여러분들도 웬만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그냥 이제부터 English 하지 좀 말아줄래? English 이게 맞는 발음이고요. 얘도 사실은 film 이래 짓지 말고 film F, L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자체로 그 발음대로 하셔야죠. 물론 제가 늘 말하지만 영어는 인터내셔널 랭귀지로서 의사소통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필름 하셔도 알아들으면 됐고요. 잉글리시 하셔도 다 알아들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가셔서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어 신텍스를 공부하거나 혹은 이제 혀구조 공부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미리부터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쯤 맞네요.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적부터 영어를 많이 했었던 사람인지라 외국에서 또 오래 살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일은 교회에서 이민자들 있잖아요.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영어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니까 뭐 거기에 중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 그러니까 영어의 원래 본토 자녀들을 제외한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다 있죠. 이게 딱 들으면 어디 나라 사람이 영어를 하는구나가 다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냐면 인토네이션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로즈리 선생입니다. 이제부터 영어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flat. 그러니까 그걸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Hello everyone, my name is Ros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영어는 인토네이션이 와서 Hello everyone, I was born in Canada. I've lived there for more than 15 year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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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냥 한국말처럼 하다 보니까 flat하게 나가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요. 니하오마, 아이니 뭐 이런 거 있긴 인토네이션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에 Would you mind some cup of coffee?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인토네이션을 사실은 다 쓰는 거죠. 포르투기를 쓰는 포르투기를 쓰는 그쪽 뭐 브라질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인토네이션이 거의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다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다 물음표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모국어의 습성상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인토네이션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어 자체를 발음을 잘못하는 건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한 예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실 때 조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번외의 얘기였습니다. 자, 8번 갑니다. Had I eaten breakfast several hours ago, I will not be hungry now 했어요. 지금 일단 뭘 물어보는지부터 찾아야 돼. 뭐 이거 바꾸라니까 뭐 시제를 바꾸라는 것 같긴 합니다. 보니까 컴마가 있고요. 조동사가 있고요. 주어 동사는 도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입니다. 그치? 그럼 가정법이면 이거 제가 if 복원시키시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편할 거예요 했잖아요. If I had eaten several hours ago 그러니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썼네요. 괜찮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썼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 I would have pp would not have been hungry now 라고 썼다면 굉장히 잘한 것 같죠? 에이구 몇 시간 전에 아침밥 좀 먹었었더라면 나 지금쯤 배가 안 고플 텐데 지금 이 문장의 8번은 도치가정법도 있는 거고요. 혼합가정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현재사실 반대가정을 쓰라는 소리지. 현재사실 반대가정이면 가정법 과거 써야지. 그러면 would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would not be hungry now 이렇게 쓰셨어야죠. 8번은 여러분들이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8번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혼합가정도 있고요. 도치된 가정법도 둘 다 공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난도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2번 다음 문장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나 이런 거 주관식 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우리한테 주관식을 묻고 있지도 않고요. 근데 가정법은 그 어떨 때보다 제가 시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주관식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It rained all morning. 하루 종일 아침에 비가 왔네. We didn't go out. 그래서 나가지를 못했네. 지금 보니까 주어진 시제가 과거예요. 만약에 하루 아침에 어땠더라면 우리는 나갔었을 것이다. 비가 와서 못 나갔다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는 나갔었을 것이다네. 그러면 과거사실 반대 가정을 써야겠네.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겠네.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반대로 하면 되네. It had PP, had not rained all morning. 오늘 아침에 비가 오지 않아 하루 종일 아침에 비가 오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는 밖에 나갔었을 것이다. 정확한 시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과거 완료, 정확한 의미 알고 있어야죠. 그 의미에 맞게 시제 써야죠. 두 개가 다 필요한 게 가정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1번 문장 had not rained 잘 쓴 것 같고요. 2번 갑니다. Jack regrets. 잭은 후회하고 있어요. That he didn't study for the test. 그가 테스트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다 과거죠. 그러면 잭은 바랬다. 그가 테스트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었기를 바랬다. 그럼 과거사실 반대 가정이네. 그래. 야, 근데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엔 가정법 과거를 쓸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수도 있는데 지금 과거사실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쓰면 되겠네? 그러면 had studied. 선생님 왜 낫 없어졌어요? 반대니까요. 선생님 왜 낫 생겼어요? 과거사실 반대니까요. 괜찮아요? 그럼 2번 Jack regrets. 잭은 자기가 공부하지 않았던 것에 후회했다. 다시 말하면 잭은 그가 테스트를 위해서 공부했었으면 하고 바랬었다 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3번 문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기고요. But for his idleness, he would be a good student. 그의 idleness만 없었더라면 그는 좋은 학생이 되었었을 텐데. 아주 대표적인 대용어고요. 뭐뭐 하지 않았었더라면 했죠. 지금 여기 보니까 would be a good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쓰라는 소리네. 근데 버프는 뭐뭐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라는 의미였으니까 그의 idleness가 아니었었더라면 좋은 학생이었을 것이다. If it were not for his idleness, he would be a good student.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 썼더라면 if it had not been for 제가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정법 과거 쓴 거 보니까 if it were not for his idleness 했으면 되겠죠. 정답 3번 if it were not 맞고요. 4번 가겠습니다. Get out of my room or I will throw out. 너 지금 나가. 안 그러면 나 너 던져버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I will 조동사 현재형의 동사 원형 가정법 현재처럼 쓰라는 소리네. If you don't get out of my room, I will throw 왜 이렇게 썼어? Throw you out. 가정법 현재 같은 시제로 마찬가지로 쓰라는 소리였으니까 If you don't get out of my room, I will throw you out. 여러분들 지금 각각 1번부터 4번까지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서 그 시제에 맞게 현재 사실 반대네, 과거 사실 반대네 그 시제에 맞게 찾아갖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셔서요.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넣어라. With, without, as if, at this time, I wish. 나는 네가 젊은 사람 with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가 없다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 해야 할 때이다. 나는 바랬다.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은 없겠죠. 너가 젊은 사람 이기를 바랬다. I wish. 근데 젊진 않나 보네. 가정법 과거를 쓴 거 보니까 현재 사실 반대 가정. 너의 도움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의 도움이 없었었더라면 without 쓰라는 소린 것 같네요. 가정법 대용어구. 그죠? 그 다음 3번 A car I could get to the station in time. 차가 있었더라면 뭐뭐 했었더라면 나는 제때에 도착했을 텐데 요번엔 with, if도 마찬가지로 대용어구를 쓰라는 소리였네요. 4번 가시겠습니다. 4번 가시면 he nodded. 그는 머리를 끄덕였다. slowly, 천천히 끄덕끄덕거렸다. 마치 그가 모든 것, I said,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as if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It's time he turned his mind to more serious problem. It is time이 맞는 게 it is time. that 쓸 수도 있다. 생략도 가능하다. 대절이라. 가정법 과거 같은 거다. 그래서 이 다음엔 주어 과거 동사가 오시던가. 혹은요.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오시던가. 근데 should 동사 원형은 안 썼고요. 주어 과거 동사 he turned를 쓴 거 보니까 it is time. 관용어구의 가정법 쓴 게 맞겠네요.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3번 끝내봤고요. 그 다음 1번에서 4번 이제 페이지가 바뀌어서 95쪽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95쪽에 전체 다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몇 개 내용 정리를 해서요. 1번부터 4번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Lawrence should have studied mathematics. 로렌스는 아마 수학을 공부했었을 텐데 만약에 그가 중요성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 부절 주절 순서 바뀐 건 상관없다고 했죠? 조동사 과거의 have pp. 그럼 무슨 시제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인 거 쓰면 되겠네요. 정답 4번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2번 문제. He didn't learn to swim and he drowned. 그는 수영하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물에 빠졌어요. 익사했어요. 자꾸 물에 빠졌어요. If he had learned to swim, 만약에 그가 수영하는 법을 배웠었더라면 drown하지 않았었을 텐데 이런 내용인가 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시제도 과거. 시제. 그럼 과거 사실 반대. 수영을 못 배워서 drown했거든. 그럼 배웠었더라면 drown하지 않았었을 텐데 과거 사실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1번 아니면 2번이네. 근데 과거 사실 반대로 가정해야 되니까 그가 만약에 수영을 배웠었더라면 익사하지 않았었을 텐데 라는 2번 내용을 쓰셔야 정답이겠네요. 되셨어요? 자, 3번 갑니다. You promised me to write to Sue 3 weeks ago, but you still haven't write to her. It is time. 따라라. 너 수에게 3주 전에 편지 쓴다고 약속했었지? But you still didn't have written to her. 근데 너 여전히 그에게도 아직 안 썼지? 이제 그녀에게 편지를 써야 할 때이다. 현재 사실 반대 가정. 지금 좀 쓰라고. 그러면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시거나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쓰시거나 주어는 있고요. 정답 wrote to her 이러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왜요? 라고 물으면 왜 가정법 it is time that 다음에 가정법 과거를 쓴다 했잖아. 이걸 쓰든 야 이프절 시제를 쓰든 주절 시제를 쓰든 그건 상관없다고 했지. 똑같은 과거면 과거로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 했죠. should write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wrote 과거 동사를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2번 됐고 4번 가겠습니다. She's grown up. 다 컸어요. You shouldn't speak to her. 너는 그래서 그녀는 다 커서 너가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As if she 따라라. 그녀가 아기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현재 시제예요. 시제가 현재네요. 주어진 시제가. 다 컸네요. 그러니까 그녀가 현재 사실 반대 가정? 다 크지, 아기처럼 그녀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 현재 사실 반대 가정 쓸 때 뭐 쓰지?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정답 3번 하면 되네. As if, 박스가 잘못된 것 같죠? She were a child. 그녀가 어린애인 것처럼 그녀에게 말해서는 안 돼. 현재 사실 반대 가정으로 정답 4번에 3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If I were an English teacher, I wouldn't give test. 내가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라면 나는 테스트 같은 건 주지 않을 거야. 좋은 선생님은 아닌 것 같죠? 학생들이 시험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중간 점검을 위해 더 좋은 형성을 위해 시험은 봐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것도 번외의 얘기긴 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 보는 걸 어떤 세상의 친구들이 모의고사 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11월 수능이 있다고 치면 우리 재학생 기준으로 하면 일단 3월, 4월 시도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을 봅니다. 6월, 9월 아주 중요한 모의평가를 봅니다. 중간에 7월 인천교육청도 있고요. 각각 시도교육청과 중요한 수능 모의고사들이 있죠. 11월 수능 가기 전에요. 거기에 재수생, N수생 등으로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재수생 친구들이 시험은 볼 수 있으나 합산이 안 됩니다. 그것도 아직 잘 모르시면 안 되고요. 시도교육청 재학생만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경기도, 인천 이런 거. 40만 재학생 중에 1등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6월달, 9월달 모의평가 재수생, N수생, 재학생 모두 다 봅니다. 그러니까 70만 수험생 중에 나 몇 등?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재수생 친구들이 시도교육청 시험을 볼 수는 있는데 점수에 합산이 안 됩니다. 이거 외에 사설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사설 모의고사는 재학생도 볼 수 있고 재수생도 볼 수 있으나 신청한 친구들만 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3만 명 중에 나 몇 등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6월,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건 11월 출제자와 똑같은 곳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의 수능을 쳐보는 느낌이라 좋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 이제 올해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의 정확한 데이터 70만 수험생 중에 나 몇 등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가 됐든 우리 친구들은 자꾸 모의고사 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 중에 모의고사를 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simulation test, 그냥 모의일 뿐이죠. 여러분들은 마음을 많이 다쳐보셔야 합니다. 그 11월 수능이 가기 전까지 매뉴얼이 어떻게 되고 출제 의도가 어떻게 되고 모르니까 배우는 거고 모르니까 배우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고 그 11월 전까지만 완벽해지면 되잖아요. 그 중간에 3월 모의평가 보고 난 머리가 진짜 나쁜가 봐. 안 되나 봐. 하지도 마시고요. 6월달 모의평가 보고 좌절. 나 다 때려칠까? 하지도 마시고요. 고작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하나둘씩 익혀져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더 단단해지셔야죠.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좌절하기를 바라는 출제자와 좌절하라는 교과부와 좌절하라는 교육청이 과연 있을까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실력 점검을 위해서라기보단 아직 잘 모르는 거 더 배워야 될 건 확인하고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나아지자는 의미니까 그 모의고사에 마음 다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시험은 많이 봐두십시오. 그래서 단단해지십시오. 딱딱한 알맹이가 돼서 더 이상 뭐가 찔러도 아프지 않을 정도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멋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저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죠. 아이들이 자꾸 꿈을 바꾼다고. 자꾸 2호선 갔다가 4호선 갔다가 1호선 간다고. 왜 꿈을 바꾸냐고. 네가 바뀌어야지 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왜 자요? 졸리면 그냥 계속 자요?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인데 졸려도 좀 참아야지. 남들이 보는 거 왜 다운받아서 다 봐야 해요? 아니요. 조금 참으면 되죠. 꼭 올해 하지 않아도 내년에 해도 되는 거면 내년에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꼭 올해 해야 되니까 올해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자, 2번. I insisted that he has a dinner with me. 난 주장했다. 그가 나랑 같이 저녁을 먹자고 주장했다. insist, 주절에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슈도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자, 나는 그 남자에게 그에게 나와 저녁을 먹었다고 주장했다가 아니고 먹자고 주장했다.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죠. insist 주장하다의 뜻이 맞는데 어쩔 때 시제일치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시제일치를 안 할 땐 권유의 주장일 거다. 뭐뭐 하자고 주장하다.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 자, 시제일치를 따져야 하는 경우는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일 거다. 근데 지금 내용인 즉슨 나는 그에게 저녁을 먹자고 주장했다. 권유의 주장인가 봐요. 그럼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을 썼어야죠. should는 생략도 가능하죠. 그러면 have를 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틀렸던 것. 됐죠? 1번은 그럼 왜 맞았냐? 가정법 과거 썼잖아. 나는 현재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테스트를 줄 거야. 아니 내가 만약에 영어 테스트를
그런 의미는 좀 그렇지만 가정법 과거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시제 맞고요. 2번이 이제 insist에 제안, 주장, 요구, 명령 시제를 제안하고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 물어봤네요. 3번 should I be late? Start the meeting without me. 컴마 보여? 조동사 보여? 주어 동사 도치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가정법도 생략했네요. If I should be late, 내가 만약에 늦는다면 나 없이 미팅을 진행해 라고 하는 3번 문제는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 있는 거냐면 가정법 과거 중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86페이지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쓰시고 명령문 쓰시면 희박한 미래 가정을 나타내거나 할 때 써요 했던 지엽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됐고요. 4번 I wish I were a good looking. 얘 지금 가정법 과거 썼네. I wish if 대용어구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든 과거 완료를 쓰든 상관없다. 현재사실 반대 가정이겠지. 내 얼굴이 좀 이뻤으면 하고. 현재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썼지. 잘 썼죠. 5번 If the sun were to come too near to us, all living things would die. 만약에 해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죽을 텐데 해가 우리한테 그렇게 가까이 올 리도 없지만 어쨌든 가정법 과거 현재사실 반대 가정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썼고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나머지는 모두 다 정문. 근데 지금 2번 insist 이하의 시제가 잘못된 거 어법상 어색한 것은 정답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6번 가십니다. 밑줄친 부분 중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제가 할 게 몇 개 안 남았거든요. 6번하고 나머지 9번 하나만 보면 되니까 조금 힘드시다면 40분? 이거 갖고 힘드시다고 하면 여러분들 외국어 영역 70분, 언어 영역, 수리 영역 훨씬 더 많은 시간 배점들을 주는 잘 참으셔야죠. 자, 6번 가십니다. If the Chris had realized how difficult it would be to get a job later, he would work harder at school. 만약에 크리스가 깨달았었더라면 나중에 직업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었더라면 그는 아마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했었을 텐데 그는 테니스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학교에 있을 때 주어진 시제가 과거네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how 의문사절이고요. 절 안에 시제 과거 잘 썼고요. 크리스가 깨달았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이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틀렸네. 2번은 그냥 의문사절 안에 시제가 과거라서 같이 써준 것뿐이에요. 만약에 크리스가 직업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깨달았었더라면 그는 더 열심히 공부했었을 텐데 과거에 공부를 안 했어서 과거 사실 반대 과정 would have worked 이렇게 쓰셨어야 정답이겠네요. 4번 Now 지금은 크리스는 has a job repairing broken tennis rackets 부러진 테니스 라켓 수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점이니까 이제는 현재 시제로 바꿨고요. No error, 에러 없음. 아니, 에러 있음. 정답 3번 하시면 정답이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다음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을 채우세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가정법은 물론 어법 문제로 등장하지만 어법이라고 해서 말의 의미, 말하는 의미, 문법의 법칙, 즉 시제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시제가 뭐 어떻게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각 어떨 때 쓰는 시제인지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의미로 또 주관식. Without the guide, 가이드가 없었더라면 we might have had a serious accident. 아마 우리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었을지도 모른다. 조동사 과거에 have pp.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 without 가이드가 없었더라면 그거랑 똑같은 가정법 과거 완료. If it had not been for.
기억나요? If it had not been for, we might have had an accident. 그 실제 여러분들한테는 이 생략하고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쓸 때도 있다. 근데 교재에 주어진 게 지금 if가 있는 상태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다라고 한 거.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봤던 모든 내용 정리 가정법 끝났고요. 그리고 리뷰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챕터 6로 바뀌어서요. 태로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다음 시간에 태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가정법에 해당하는 수능형 실전 문제, 이렇게 수능 문제가 주관식으로 주어지진 않으니까요. 수능형 실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거고, 그건 원래 저는 수업 시간에 잡소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제가 뭐 개그우먼 기질이 있어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웃기지도 않고요. 근데 이게 잠이 안 오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저에게 선택해서 주셔서 그나마 우리 친구들이 집중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20강, 이제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완강이 조금 힘들 만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수능형 실전 문제 가정법하고요. 약속 언젠가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할 겁니다. 영어 공부는 1년이 있다면 학사 일정을 이렇게 짜서 공부하라 라고 하는 학습 방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